이 셀프 리더십은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셀프 리더십 하면 뭐야? 이러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리더십은 뭐예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부여받은 목표를 구성원들과 함께 어쨌거나 협업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게 리더십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리더십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막 코칭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거야, 이런 관점이라면, 셀프 리더십은 나를 어떻게 경영을 해서 성과를 낼 거야, 이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리더십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셀프 리더십이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너무나 세상을 위해서 사시다 보니까 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셀프 리더십이란 일단 나를 잘 성찰해야 돼요. 내 강점, 약점은 뭐고 위험 요인은 뭔지, 나를 둘러싼 환경을 일단 잘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궁극적으로 나는 어떤 비전을 이룰 건지 궁극적인 어떤 인생의 목표를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면서 성공적인 삶의 여정을 만들어가는 게 셀프 리더십이에요. 이 리더십을 강조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게 사실은 셀프 리더십이 아닐까. 그래서 리더십의 출발점이 셀프 리더십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혹시 셀프 리더십을 잘 발휘하기 위한 조건이 있을까요? 네, 그 미국의 경영학자인 그 만츠 교수가 셀프 리더십의 유교인이라고 해서 6가지 요인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자기 관찰이에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환경 분석을 하잖아요. 그 사업과 연결된 환경이 내외부로 어떤지. 근데 이제 셀프 리더십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김상임이 자기의 셀프 리더십을 디자인한다 그러면 나라는 사람을 내적 외적으로 관찰을 굉장히 다방면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뭐고, 또 상대적으로 약한 건 뭐고, 그 다음에 나의 커리어 패스는 어땠는지, 그 다음에 내가 이룬 성공 경험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뭔지. 그래서 360도로 나라는 사람을 놓고 환경 분석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목표예요. 자기 목표 설정이에요. 두 번째 조건이. 그래서 단기적으로 내가 올해 뭐 할 거야, 내년에 뭐 할 거야, 이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의 인생 목표, 이거를 저는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10년 후, 20년 후 나는 어떤 삶을 살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면, 아니 지금 그 막 너무나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미래를 설계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분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셀프 리더십에서 내가 셀프 리더십을 한번 좀 개발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멀리 목표를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20년 후, 30년 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또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정의를 하고 선포를 하고 그걸 나의 그 비전의 목표로 딱 잡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 뇌에서 이제 동기가 자극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주인이 이렇게 살고 싶구나. 그러면 동기가 자극이 되면 뭐예요? 아,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 분석을 하고 내가 목표를 설정을 하면, 그러면 지금부터 30년까지 내가 뭘 해야 되지가 디테일은 하지 않지만 마인드가 바뀌겠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그렇죠? 또는 만약에 2040년에 나의 모습을 딱 디자인했어요. 그럼 39년에는 뭐 하지? 38년에는 뭐 하지? 이렇게 역으로 와도 되고. 그래서 어쨌거나 나를 알아차림하고 나의 궁극적인 목표를 내가 세팅하는 그 순간 내가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게 두 번째까지 했다면, 이제 세 번째는 자기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조직의 운영의 그런 로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셀프 리더십은 나 혼자 이걸 나를 리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에, 또는 회사 일에, 또 가정의 사회 일에 이게 묻힐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쭉 내려와 보니까, 그러면 이제 건강 관리를 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 건강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잡아서 이제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영국의 어떤 학자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행동이 습관화되기까지는 66일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자기 연습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면서 성과의 길을 가져가야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힌트 전략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급한 일에 다른 일로 얘가 묻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딘가에 메모를 해놓든, 아니면 누군가한테 뭔가 피드백 시스템을 만들든, 아니면 현관문에 써놓든 해가지고 내가 잊지 않게끔 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자기 보상과 자기 벌칙이에요. 우리도 기업에서 성과를 많이 내면 인센티브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고가가 낮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삶에서도 내가 이렇게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고 뭔가 막 해서 성과를 냈어. 뭐 예를 들면 내가 살을 5kg로 빼기로 했는데 그걸 뺐어. 그럼 나한테 선물을 주시라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5kg를 빼기는커녕 5kg가 쪘어. 그러면 나에 대해서 벌칙도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프 리더십은 나라는 주체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그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경영 관점에서 이거를 전체 훑어보면서 매니지먼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 셀프 리더십이 중요하냐면, 내가 셀프 리더십 측면에서 명확하게, 물론 이 유교소가 아니더라도 저는 자기 분석이나 목표만 설정하는 것만 분명해도 그 굉장히 기업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 좀 시너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셀프 리더십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일단 제가 봤을 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셀프 리더십이 굉장히 강한 거로 저는 보여져요. 예, 왜냐하면 그들은 나름대로 뭔가 하겠다는 의지도 있고 굉장히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 막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정리를 해서 누군가한테 좀 공표하고 선포하고 이러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제가 이 셀프 리더십을 강조하는 대상은 시니어들이에요. 예, 시니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생활을 막 왕성하게 하는 뭐 20대, 30대, 40대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시간이 많지만, 이제 막 50대, 60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퇴임하면 그냥 뭐 즐겁게 놀고 여생을 즐긴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정년 퇴임하고도 우리가 막 100세까지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30년, 내가 정년 퇴임하고 40년을 어떻게 살 건가, 이런 걸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김영석 교수님 그 강의를 직접 들었거든요.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105세이신데 정말 훌륭하신 삶을 사셨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분은 자기 성찰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인데, 이제 80세까지는 사회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왕성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60세에 딱 퇴임을 했어. 그러면 저의 경우 주변 사람들을 보더라도 75세까지는 뭔가 사회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뭐예요? 봉사를 하거나 뭔가 기여를 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사는데,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아니 뭐 그렇게 60년간 일했는데 또 일을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셀프 리더십이 왜 중요하냐면, 퇴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조직에서 내가 존경받던, 그 다음에 소셜 포지션으로 인해서 내가 막 충만했던 그런 나는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냥 일반 사회에 나와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때 그게 충족이 되는 거야. 대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회사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날 퇴임을 딱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나는 없어요.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 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회사를 다니거나 이럴 때 셀프 리더십의 중요성을 알고 뭔가 미래도 디자인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거 모럴 해저드적으로 막 미래를 준비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셀프 리더십이 분명한 사람들은 회사에서도 몰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 회사 생활의 여러 가지 커리어가 굉장히 포지티브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이미 다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내가 50대, 60대 기업에 있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든 더 멀리 10년 후, 20년 후 나는 어떤 삶을 살지,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될지, 그래서 어떤 금전적인 경제적인 효익을 위한 그런 인생 이모작, 산모작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나의 어떤 그런 역사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사회에 어떻게 환원하고 기부할지 이런 관점으로도 저는 이 셀프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셀프 리더십의 사례를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렇게 셀프 리더십을 정말 거품은 안 물었지만 진짜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시골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 시골 환경이 너무 싫었어요, 저는. 뭔가 어쨌거나 이 농촌의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돕는 그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는 초등학교도 아니고 국민학교예요.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저희 집에 오는 어떤 교수님이 있었어요. 저희 사촌 오빠 지도 교수였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나는 이 시골에서 떠나려면 저렇게 선생님이 되겠어. 근데 교수님도 몰랐던 게 선생님이 되겠어. 이 꿈을 그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를 열심히 아주 그냥 땅꼬마가 열심히 다녔고 중학교 다녔고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이 고양시에 여자 종합고등학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문고가 아니에요. 상업고등학교에 한반만 인문반이 있는데 제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문반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재수 안 하고 제가 이제 동국대 일문과를 들어가요. 정말 꼴찌로 들어갔어요. 제가 진짜 39명 모집에 38등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일본어가 굉장히 좋아서 일문과를 들어갔고 근데 이제 2학기 때부터 제가 장학금을 받았고 그 다음에 2학년 때부터는 산부인과 일본 이 의학 원서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번역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월 30만 원씩 받았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참고로 제가 삼성에 입사했더니 월급이 27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교직을 이수했죠. 제가 선생님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되려고 교직 이수하고 이제 졸업을 하고 학교를 가려고 했더니 뭔가 그때는 이제 불합리하게 저한테 뭘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선생을 하고 싶지 않아라고 해서 이제 있는데 갑자기 이제 교수가 삼성에 들어가라 이래가지고 제가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근데 어쨌거나 어플라이를 하고 그때 상식 시험도 있고 영어 시험도 있었는데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입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획조사팀이라는 데 입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여직원은 정말 존재로서 인정받지 못한 정말 부속품 같은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선생님이 꿈이었잖아요. 제가 신입인데 한 1년도 안 지났을 거예요. 연수부의 언니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일본어 강사를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사내 강사를 하면 안 될까요? 왜? 선생님이 너무 하고 싶으니까. 그 언니가 그래서 너 미쳤니?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음성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어 가르치는 선생님 저 음성으로 가면 일본에 가서 라면도 못 사 먹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강좌를 하나 열었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들어왔던 학생들이 대부분 대리님,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들이에요. 그래서 한 반을 했는데 대박이 나서 제가 3개 반을 운영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월급보다 제가 강사비가 더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제가 선생님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제 업무를 안 한 거 아니고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부장 시절에 다시 CJ 연수원에서 리더십을 가르치고 싶은 사람 해서 이제 공모를 합니다. 근데 제가 또 어플을 했지. 왜 선생님 너무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거기 또 합격해가지고 제가 지금 강의하는 모든 스킬을 그때 다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임 차장 부장들한테 리더십 강의를 또 제가 막 합니다. 업무 번외로. 이제 그러고 있다가 제가 그 CJ 제일장에서 업무 성과가 일부 나고 하면서 이제 CJ 푸드빌이라는 회사의 경영지원 실장으로 가는데 이제 거기에 그때 인사팀에 있었던 그 과장하고 그 부장한테 제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도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 회사에 돈이 너무 없어서 교육을 못 시킨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했을 때 그 친구들이 코칭이라는 게 있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이사들 6명을 뽑아서 굉장히 인당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코칭 교육을 다 시키고 이제 퍼실리테이팅 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다 완수를 시키고 사내 교육을 이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 신났죠. 왜? 선생님이 하고 싶으니까. 그랬고 제가 이제 빕스 사업부장 갔어요.
빕스 사업부장으로 가서는 제가 코칭 리더십으로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말 제 산하에 있는 조직원들의 매니저 대상으로 제가 8시간 원데이 과정으로 코칭 교육을 또 다 시킵니다. 전국을 돌면서.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제가 이 선생님이라는 꿈을 놓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임원이 되고 이제 그때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끼죠. 그 대기업의 임원은 임시직. 그래서 나는 조만간 이제 임원을 뭐 이렇게 영원히 할 수 없으니까 퇴임을 하면 나는 겸임 교수를 해야지. 이렇게 제가 또 이 선생님에 대한 꿈을 또 리바이스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박사학위가 없어도 기업에서 임원을 하면 겸임 교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겸임 교수를 하려면 나는 실전 중심의 강의를 해야지라고 하면서 저의 그 리더십의 여러 가지 제가 뭐 이렇게 훌륭한 리더는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잘한 것도 있지만 막 실수한 거, 그 다음에 뭐 그 조직에서 성과를 냈던 거, 나로 인해서, 그 다음에 제가 처리했던 어떤 클레임 이런 거를 제가 경영 노트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왜 나중에 강의할 때 이걸 써야지 이렇게 해서 막 썼어요. 그래서 뭐 빕스에서 불판으로 막 화상이 입은 사건, 그 다음에 단체급식에서 그 병원식에서 막 환자들이 막 엄청나게 클레임했던 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제가 발휘했던 경험들을 정리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퇴임 통보를 받고 슬퍼 할 사람도 없이 이제 나와서 저는 코칭을 바로 했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 코칭을 조직에 접목을 하고 코칭 교육을 이렇게 완벽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자마자 기업 코칭을 들어갔고, 그리고 코칭이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도 했고,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내가 나와서 제가 삼성셀에서 연락이 와서 그 팀장의 품격이라는 온라인 강의를 한 58강을 찍습니다. 3년 반 동안. 그게 뭐예요? 그것도 선생님이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경영 노트 썼던 그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재미난 그런 컨텐츠로 자리 잡았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이제 그랬고, 제가 지금 기업의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분들의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면 그 대표이사님들이 선생님 오셨어요. 막 이렇게 코치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선생님이라는 그 꿈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기업에서 25년간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진짜 힘든 순간도 많았고, 그리고 제가 뭐 남성 여성 그렇게 분리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는 남성들하고 여성들하고 아주 공식적인 차별이 있었어요. 승진의 기간이라든지 뭐 고과에 대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다 해칭하면서 같이 막 성장하고 했던 거는 얼마나 치열하게 일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지탱해 온 건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그래서 지금은 저는 뭐예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선생님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꿈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다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꿈꿔왔던 꿈. 근데 만약에 그것이 변했다면 지금부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라는 그 아주 어렸을 때 그 아무것도 몰랐던 그 친구의 그 목표가 과정에 굉장히 활력소가 됐고, 너무너무 일이 힘들어도 저는 막 가르치는 거에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코칭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하면 너무 좋아요. 왜? 제가 하고 싶은 거니까. 젊은 청년들 또는 이제 취준생 하는 이제 청년들에게 이 셀프 리더십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신 듯해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아까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셀프 리더십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모두가 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셀프 리더십이 좋다라고 이야기한 그런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굉장히 목표가 명확해요. 목표가 명확하고 지금 현재 본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자각도 굉장히 잘해. 그리고 우리는 보통 옛날에는 회사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막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하냐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자기의 커리어 패스와 자기의 어떤 마켓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물론 기업 측면에서는 너무 기회주의자 아니야 라고 하지만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잘 경영하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셀프 리더십이 좋다라고. 근데 이제 한켠에서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이제 기업에 입사를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입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롱런하는 비율이 막 매우 높지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사해서 2, 3년 안에 한 20, 30%가 나가는 그런 회사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왜 그럴까 한번 좀 챙겨봐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 취준생들이 입사를 딱 했어요. 그러면 그들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이 입사를 딱 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나는 이 그룹에 들어가는 게 최대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A라는 그룹에 내가 입사를 하는 게 목표예요. 지상 과제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여기에서 필요한 건 뭐고,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어학은 어떻고, 이거를 막 분석을 했겠죠. 그래서 이거를 막 메꿨어. 그래서 뭐 이렇게 시험도 보고 해가지고 면접도 보고 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오롯이 나는 이 회사에 입사하는 게 나의 궁극의 인생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입사를 했어요. 근데 입사를 했는데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아요. 네가 여기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 궁극적으로 어떤 삶을 살 거냐. 여기 그래서 신입에 있는 분들도 다시 자기를 디자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거냐, 내가 20년 후 30년 후 나는 어떤 리더가 돼 있을 거냐, 이거를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열심히 신나게 막 다녀.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왜 그거 있잖아요. 뭔가 방향 잃은 배처럼 내가 뭔가 막 항해를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기 요소가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올라가지 않죠. 왜?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방향이 명확할 때 선택과 집중도 하고 전략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으면 이제 내가 여기가 길이 아닌가 봐라고 해서 그 아깝게 들어간 회사를 그만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새로운 조직에 왔다. 그러면 내가 이 회사에서 또는 이 회사를 넘어 궁극적으로 나는 또 어떤 목표를 가져갈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기업에 HR에 계신 분들한테 입사 3, 4년 차에게는 반드시 셀프 리더십에 이 강의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역량이 있어서 여기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이 자원을 우리가 킵해서 롱런하게 하는 게 결국에는 기회 손실을 줄이는 거잖아요. 근데 나가면 손실이잖아요. 근데 나가게 하지 않는 방법은 열심히 일해,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의 궁극의 인생 목표를 잡게 해서 그 인생 목표와 이 회사가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도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자극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이제 기업에 들어온 사람 말고 취준생의 경우에도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단기적인 목표에 연연해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코치님은 지금 그 나이니까 그렇죠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 뇌는 그 단기적인 어떤 거에는 크게 동기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기적이고 비저너리하고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무엇, 내 인생의 북극성을 분명하게 설정을 할 때 나는 굉장히 나에 대해서 많은 걸 보게 되고, 또 새로운 기회도 찾고, 또 강력한 동기부여도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를 입사를 해야지, 이거는 내 인생의 북극성을 가는데 한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업의 리더들에게 강의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기업에 뼈를 묻을 수 없습니다. 이 기업은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왜 뼈를 묻듯이 모든 걸 다 여기에다가 혼신의 힘을 다 해서 정말 부서져라고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 기업이 사라지면 여러분들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공이에요. 그러면 다시 나를 진짜 신생아처럼 다시 빌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취준생 여러분들도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지? 그래서 30년, 40년 후 나의 모습을 디자인하세요. 그게 굉장히 허황 때도 괜찮아요. 그리고 굉장히 공상과학에 나올 만한 그거여도 괜찮아요. 이제 그거를 해놓고 그러면 내가 어떤 기업에 들어가야지, 그러면 내가 지금 3년 안에 이 기업에 들어가야겠네. 그래서 들어가서 뭐 이렇게 승진도 하고, 어느 일정 커리어를 쌓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롱텀 베이스로 나의 인생의 로드맵을 짜야 되는데, 당장 해야 될 걸 목표로 잡으면 그걸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휴 하고 다시 동기가 떨어져.
근데 그거 누가 동기를 채워줘요? 여러분들이 채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막 뭔가를 하면 내가 굉장히 조급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마세요. 친구가 뭐 한다고 내가 막 하잖아요. 내가 목표가 분명하고 내가 어떤 트랙으로 인생을 살아갈지 그게 명확하면 그 타임마다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대상이 달라요. 제가 살아온 시대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다른 거는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동기부여적인 측면 그리고 이 인생의 궁극적인 빅처가 주는 또 다른 어떤 여러분들의 자극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멀리 원대한 그 꿈을 여러분들이 설계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비전이란 단어는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타겟이랑 달라요. 비전은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어. 그렇지만 바라보고 싶은 그 목표점. 이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보통 기업에서도 경영을 하면 스트레치 골 이렇게 하면서 비전을 이렇게 막 보잖아요. 근데 비전을 보면 저게 가능해?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해요? 그 타겟을 굉장히 스트레치 골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어떤 그 지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원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촘촘하게 여러분들 내 안에 많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목표랑 여러분들 역량이랑 연결해서 멋진 셀프 리더십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